본체 가격 34만원 정도면 흔히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 스마트폰 가격인데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서브컴으로 드리고 봐야죠.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오늘 영상은 PC가 정말 필요하지만 100만원, 200만원대의 PC를 구매하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의 고사양이 필요 없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얘기를 해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 34만원대에서 이 PC를 맞춰보았는데요. 요즘 출시되는 중국산 스마트폰보다 더 저렴한 이 PC를 직접 조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기획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면서 견적을 내보니까 정확하게는 34만 4천원, 요게 조금 넘었는데요. 아마 업로드 이후로는 가격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얘기지만 PC 부품이 시가거든요. 수산시장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안 팔리는 물건 광고 받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항상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을 지키면서 MCN의 표기에 대한 공문까지 확인하면서 영상 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머리에 총도 안 맞았는데 25만 채널을 날려먹을 짓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오늘 영상은 당연히 내 돈 내산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아직 성능을 보여드리진 않았는데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정도면은 일반인 분들이 쓰기에는 정말 괜찮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첨단 과학기술의 혜택을 톡톡히 본 PC라고 생각을 하고요. 34만원대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본 이 컴퓨터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제품을 활용했는지, 이 컴퓨터는 누구에게 잘 맞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가장 중요한 PC의 두뇌라고 할 수가 있죠. AMD Ryzen 5 5600G 활용했습니다. AM4 구형 아니에요? 구형 소켓은 맞습니다만 가성비가 아직도 훌륭하고 성능이 너무 좋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5000번대를 쓰시는 분들이 7000번대나 신형 인텔로 넘어가겠다는 거를 크게 느끼지 못할 만큼 2024년에 와서도 충분히 현역인 제품이고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6코어 12스레드고 내장 그래픽이 GT 1030 외장 그래픽보다 조금 더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진짜 최첨단 과학기술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15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 이러한 프로세서를 최고입니다. 그리고 쿨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본 쿨러 활용했습니다. 쿨러 본연의 목적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작업량이 많아진다면 팬 소음이 거슬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2만원 정도 하는 사제 쿨러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램은 삼성전자 DDR4 3200MHz 8GB 두 개를 활용했습니다. 16GB 구성이 되는 거죠. 듀얼 채널 구성이라서 프로세서의 성능이 온전히 다 나오고요. 해당 가격대에서는 정말 완벽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DDR4 기본 램 하면은 딱 떠오르는 제품이라서 역시 따로 설명할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는 이미 예전에 보여드렸던 55만원 컴퓨터에서 한 차례 쓰인 저장 장치입니다. 웨스턴 디지털 SN740이라고 UMPC에서 많이 활용되는 2230 사이즈의 저장 장치 있잖아요. 그 제품의 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속도는 순찰기가 4000MB/s, 순찰 읽기가 2000MB/s라서 속도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사타3 대비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해당 체급에서는 불만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삼성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시게이트도 있고 요즘은 전부 다 좋지만 제가 저장 장치는 웨스턴 디지털을 굉장히 신뢰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소개해드려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용량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500GB 이상의 제품을 보시면 될 테고, 크게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12GB 버전의 SN740 벌크, 삼성전자 PM9A1 512GB 벌크, 국내 5년 AS가 필요하다면 마이크론 크루셜 P5 플러스 500GB, 이 제품으로 가시면은 이 정도 체급에서는 매우 훌륭한 제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제가 굉장히 여러 제품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제품도 보여드렸죠, 바이오스타 제품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제품 MSI 브랜드입니다. 이 말은 뭐다? 구매하고 싶은 거 사라. 가격이 조금 모자라면요, 바이오스타나 다른 브랜드의 저렴한 라인업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내가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가면 되는 거죠. 아무튼 MSI의 A520MA 프로, 그래도 저가형 중에서는 가장 많이 선택이 된 메인보드 중 하나인데요. 6페이지 제품이고요. M.2 슬롯도 하나가 있고 USB 포트는 6개가 있고요. HDMI, DVI 포트를 활용해서 외장 그래픽 카드 없이 듀얼 모니터 셋업도 가능합니다. 이 메인보드 자체가 엄청 성능이 좋고 넉넉하고 그런 거는 아닌데, 이 75,000원 요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다 이해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500W 중에서 판매량 1위인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이크로닉스 비전2 500W 요 제품인데요. 이런 제품들은 사실 제품의 성능도 성능이지만은 믿을만한 제조사 또는 유통사의 AS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상 AS가 5년이 지원이 되고요. 만약에 AS면은 굉장히 무난하죠.
그래서 판매가 많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해당 체급에서 활용을 하기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도 예전에 썼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에디 M0죠. 제가 혹시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또 쭉 찾아봤는데 요 가격에 이런 느낌의 케이스가 없습니다. 몇 개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가격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아직까지도 요 가격대에서는 제 마음속 1순위 케이스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우선 바이오스에서 건드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4K 영상 재생돼요? 이거거든요. 5600G로 4K 영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 끊긴다면 라데온 소프트웨어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느린 상황일 겁니다. 문제가 없다면 제 영상처럼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HDMI를 통해서는 4K 해상도 모니터를, DVI-D를 통해서는 QHD 해상도 모니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케이블을 따로 구매해 주셔야 하긴 하겠죠. SSD 속도도 65%가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표기 스펙과 비슷하게 측정이 됩니다. 가격 생각할 때 뭐 요 정도면은 나쁘진 않고요. 3D마크는 평균보다 못 미치는 성능인데요. 보통 5600G 쓰시는 분들은 램 클럭을 살짝 올려 쓰거든요. 여유가 되면 내장 그래픽 오버클럭도 좀 하고요. 이러한 오버클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성능이지만 그럼에도 훌륭합니다. 시대벤치 RE3으로 프로세서 성능을 확인해보면 멀티코어 1만 점이 넘고요. 싱글코어 뭐 현역 많네요. 11세대 i5와 성능이 많이 비슷하거든요. 버림받은 세대라고는 하나 실사용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성능이고요. 게임은 많은 게임을 다룬 건 아니고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을 위주로 해봤습니다. 디아블로4의 경우는 항상 테스트하는 악의굴에서는 60프레임이 넘게 나오지만 실제로 필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한 40에서 50프레임대가 나오게 됩니다. 내장 그래픽 치고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이기는 한데 FSR에 도움이 있다, 요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하고요. 오버워치2는 FSR을 켰음에도 조금 아쉽기는 해요. 오버워치2로 넘어오면서 게임이 조금 무거워지기도 했고 애초에 외장 그래픽으로 돌려야 하는 게임이니까 돌아간다 정도로 현재 셋업에서는 의의를 두면 될 것 같고요. 패럴드는 FSR을 강제로 설정해주면 40프레임이 조금 넘게 나오긴 합니다만 쾌적한 환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역시 외장 그래픽이 필요한 게임이라 이 정도 돌아간다,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롤은 최고 옵션에서도 한타 때 한 90프레임 이상 방어하거든요. 하위 1%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마 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정도만 되어도 게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해당 성능의 2배가량을 뽑아주는 8600G, 8700G가 나왔다곤 하지만 프로세서, 메인보드, 램 가격 생각하면 못해도 2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가격 생각하니 5000번대 AMD 프로세서들이 아직도 가성비가 출중합니다. 2024년에 와서도 잘 팔리는 게 이해가 되시죠? 게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순정 상태에서 TDP는 65W 이내로 쓰더라고요. PC 전체의 소비 전력도 100W 미만이기 때문에 전기료 걱정도 덜 수 있는 시스템이고 디아 기준으로는 한 60도 후반, 오버워치 기준으로는 70도 후반 정도 측정됩니다. 여유가 되시면 2만원 정도 하는 타워형 공랭 쿨러 하나 달아주시면은 훨씬 쾌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사실 AM5 소켓을 활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지만 AM4 소켓을 활용하는 제품들도 아이러니하게 계속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DDR4 규격을 활용하는 제품들이 아직도 많고요. 무엇보다 저렴하다 보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AMD 입장에서는 안 팔고는 못 버티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구형이지만 구형이 아닌 PC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 12월에 조립을 했다면 한 2만원 정도는 더 저렴하게 맞출 수가 있었더라고요. SSD, 램, 프로세서, 파워 서플라이, 메인보드 전부 지금보다 더 저렴했거든요. 타이밍이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가격 대비 성능은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과 같은 활용 목적이라면 한 4에서 5년은 거뜬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영상 초반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PC에 큰 돈을 들이기는 싫고, 하지만 과거 셀러론이나 펜티엄처럼 너무 느리고 답답한 성능도 싫다. 영상 감상, 웹서핑, 문서 작업, 거기에 캐주얼 게임류 정도의 플레이를 하고 소규모 사무실에서 비교적 가벼운 작업을 할 용도, 자작나스 용도로 활용을 한다면은 대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5600G 관련해서 조립 영상은 유튜브에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만약 여기 있는 제품을 직접 조립해보고 싶다, 네가 만든 조립 설명서를 내놔라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이 컴퓨터를 다시 분해를 해서 차근차근 조립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조회수가 안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AMD 리사수 박사님의 가오를 받은 34만원대 컴퓨터를 활용해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8600G가 나오고 8700G가 나왔지만 가격대가 조금 있죠. 이 프로세서 15만원 안 하거든요. 가성비는 2024년에도 역대급입니다. 박사님 사는 동안 많이 보세요. 네.